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오늘은 이제 매월 뭘 점검해야 하는지, 점검하면 꼭 좋은 10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누적 방문자 수가 1억 6천만 명이 조금 넘어섰는데요. 사실 어느 시점이 되면서부터는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됐는지 저도 가끔은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이렇게 된기까지는 대충 진짜 본격적으로 이렇게 된 거는 약 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 한 지 15년이 됐는데요. 처음 1년 차부터 12년 차까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다 보니 그냥 흘러왔고요. 3년 전부터는 제가 아주 전략적이고 촘촘하게 이걸 좀 접근해 봤어요. 그러면 과연 방문자가 얼마나 는지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졌고요. 이게 그리고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그 3년 전으로 돌아가면 하루 평균 방문자가 한 10,000명 정도였고요. 많이 오면 20,000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0,000에서 20,00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굳이 평균을 내자 그러면, 그러니까 저점을 잡자 그러면 10,00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해에 20,000에서 30,000이 됐고요. 작년에 저점이 50,000이 됐고요. 하루 방문자 수가요. 그리고 최근에 한 3개월 동안은 제 블로그의 저점은 거의 10만 명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10배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접근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저 스스로 이제 검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그 10가지의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꼭 들어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매월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주간 목표도 세우시고요. 월간 목표도 세우시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기준은 뭘로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걸 기준에서 했어요. 작년도 걸. 그래서 만약에 올해 8월 계획을 세우면 작년 8월엔 얼마나 왔는지를 갖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리고 올해 7월 하면 작년 7월 걸로 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작년 8월이 제 블로그 방문자 수 최대 기록을 세운 달이었고요. 올해는 7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사람마다 그 좀 더 강한 그 월과 계절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여름이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여름, 겨울이 제일 강하고요. 봄, 가을이 조금 힘들고 그래요. 특히 봄이 좀 힘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내가 이제 여행 블로그냐 무슨 블로그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도 그 통계를 꺼내 놓고 여기서 최소한 10%, 많게는 뭐 30에서 50% 정도 이제 수치를 상향해서 목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매월 말이나 매월 초가 되면 달력부터 꺼내서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당장 9월 1일이 된다 그러면 9월 달력을 꺼내서 보시는 거예요. 9월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그걸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일인 거죠. 무슨 일이 있고 그 중에 내가 포스팅할 만한 건 뭐가 있고, 그리고 그 포스팅하는 시기는 언제 하는 게 좋은가, 이걸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9월은 추석이 있고, 그죠? 추석 연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석에 고향을 가려면 기차를 이제 많이 타시니까요. KTX나 SRT 예매를 해야 되고, KTX나 SRT 예매는 언제 하는지,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꿀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해서 적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석의 연휴가 이번엔 뭐 임시공휴일까지 이제 지정이 되면서 6일 연휴가 됐잖아요. 엄청 기니까요. 근데 오히려 이 6일 연휴 동안은 사람들이 포스팅을 잘 안 봐요. 블로그를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6일 동안 나는 그럼 과연 뭘 할 것이냐? 이 6일 동안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여행 이런 걸 이제 맘먹고 많이 가시겠죠. 그러면 국내 여행을 갈 것이냐, 해외여행을 갈 것이냐. 그럼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당장 9월 초부터 날짜 이제 점검하고 뭐 비행기표 끊고 막 이러려면, 내가 그 추석 여행지 추천을 해외를 할 거다 그럼 9월 초부터 쓰시는 게 맞는 거고요. 국내를 추천하겠다 그러면 한 중순부터 추천하셔도 되는 거고, 이런 시기와 뭘 해야 하는지를 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로 할 일이고요. 네 번째로 할 일은 통계를 보는 일입니다. 내가 내 블로그 통계를 얼마나 잘 보고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다음이 달라져요. 내 미래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굳이 뭐 빅데이터 이런 어려운 말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에게나 인간들은 개개인마다 그 빅데이터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나 스스로 얼마나 빨리 파악하고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통계 보기의 일환으로 5번째, 어떤 키워드로 가장 많이 봤나? 베스트 10을 정하셔야 돼요. 그 지난달에 뭘 제일 많이 봤나? 내 포스팅 중에. 예?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뭘 제일 많이 봤나 보시고 그 중에 제일 핵심 키워드가 뭔지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랬다가 그거 이제 요번 8월을 하는데 그러니까 9월을 하는데 9월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했던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키워드가 잘 안 먹히거나 뭔가 조금 힘이 딸린다 그랬을 때는 8월 달에 했던 것 중에 좀 강력했던 키워드, 근데 이제 시의성이 맞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9월에 한 번 더 쓰시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예, 요걸 시기적절하게 얼마나 잘 활용해서 할 것인가 요걸 정해서 요걸 밀어붙이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요건 조금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6번째는 뭐냐, 내가 검색이 잘 된 포스팅에 키워드가 뭔지도 중요한데요. 뭔지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키워드의 위치는 어디인가예요. 위치. 그러니까 제목의 제일 왼쪽 첫 번째 단어에 왔을 때 나는 검색이 잘 되는지, 두 번째 단어에 키워드가 왔을 때 잘 되는지, 세 번째 왔을 때 잘 되는지, 아니면 오른쪽 맨 끝에 왔을 때 잘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내가 중요한 키워드를 쓸 때는 그 위치에다가 내 키워드를 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왼쪽 첫 번째, 어떤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달라요. 그리고 이게 변해요. 예? 그러니까 요번 달은 두 번째에서 잘 됐다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가서는 세 번째에서 잘 되기도 하고 또 좀 지나면 첫 번째에서 잘 되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블로그 지수가 아주 높은 사람들은 이것과 상관없이 다 잘 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예? 대한민국 블로그의 99%는 내 키워드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 키워드가 더 검색이 잘 되고 안 되는 게 결정이 난다. 이걸 꼭 주의하시고요. 7번째, 그러면 그 위치도 파악했고 키워드도 파악했다면 어느 시간대에 쓴 게 또 가장 많이 보느냐, 이것도 파악하셔야 돼요. 예? 하루 24시간 중에 당연히 깜깜한 밤엔 안 볼 거 아니에요. 밤 12시부터 아침 7시, 8시에는 아무도 안 봐요. 만약에 그 시간에 누군가 본다 그러면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는 거죠. 뭐 유럽이나 미주나 이런 건데 그렇게 미주나 해외 뭐 거기서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대부분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요. 그 시간대를 파악하셔서 사람이 잘 안 들어오는 시간대는 가능한 피하시는 거고요.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포스팅을 하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 그럼 시간만 파악하나요? 아니죠. 요일도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8번째, 어느 요일에 가장 많이 봤나, 이걸 보시는데 화요일에 제일 많이 보는구나, 뭐 목요일에 제일 많이 보는구나, 이것도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그럼 그 요일별로 뭘 썼을 때 제일 많이 봤는지를 파악하세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맛집을 유독 많이 보네, 금요일은 숙박을 주로 많이 보네, 뭐 목요일은 여행을 주로 많이 보네, 이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TV 뭐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뭐 월요일은 예능을 많이 보는지, 뭐 드라마를 많이 보는지, 이런 게 확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능 중에서도 뭘 더 많이 보는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시는 것들이 세상에 할 땐 대충이 없는 거죠. 대충이 없고, 이걸 얼마나 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 그 다음 키워드의 위치, 그 다음에 시간, 요일, 주제, 이걸 다 같이 파악하셔야 돼요. 그게 통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9번째, 블로그를 하시면서 제일 힘든 시기가요, 계절이 바뀔 때예요. 계절이 바뀔 때. 그러니까 여름은 누가 봐도 7월은 다 여름이고 8월 중순까지는 여름이지만 8월 중순 이후는 날은 덥지만 여름과 관련된 무슨 액티비티를 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인기 있던 해수욕장 포스팅 이런 것들이 다 슬그머니 다 죽는다고요. 계곡 포스팅 이런 것도 다 죽어버려요. 예? 그러면 요 간극을, 여기 비는 틈을 뭘로 할 것이냐? 그것도 내 통계에 정답이 있어요. 작년 걸 찾아보시는 거예요. 작년에 그럼 8월 중순부터 9월 초순 사이에 제일 괜찮았던 포스팅이 뭔지 살펴보시고 요런 유의 것들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람이 계속 힘 빠져요. 예? 7, 8월에 방문작 막 하고 5천, 6천 뭐 거의 10,000 가까이 찍다가 8월 한 중순 이후에 또 갑자기 확 시들해져서 쭉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계속 업다운 되면 사람 마음도 같이 막 계속 업다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블로그 탓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예, 내가 그 사이의 간극은 뭘로 메우면 좋은지 잘 찾아보시고요. 보통은 이런 간극을 메꾸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축제, 뭐 행사, 예, 이런 것들이 예? 가장 예, 효율적이긴 하죠.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내 주제에 맞는 그런 거 뭐가 있는지 찾아서 예, 그걸 메꿔 나가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계절이 바뀔 때는 계절 이름으로 검색해 보셔야겠죠. 그죠? 가을 하면 가을로 검색해 보셔야죠. 그러면 가을로 뭐가 나오는지. 예? 가을 꽃게, 뭐, 가을 전어, 가을 대하, 가을 꽃게철, 뭐, 가을 전어 가격, 예? 가을 대하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 나는 언제쯤 어디를 가서, 요걸 언제쯤 또 포스팅 올려야겠다.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근데 너무 빨라도 안 돼요. 예? 그럼 예를 들면 9월은 사실 단풍이 아니잖아요. 그죠? 10월에 단풍이에요. 예? 근데 지금 9월 초인데 단풍을 벌써 쓰기 시작한다? 이건 무리수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10월에 가서 단풍을 쓸 때는 내가 힘을 못 쓸 수 있어요. 예? 이미 막 썼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도 너무 서둘러 쓰지도 마시고 달력에 미리 체크해 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을 달력에 다 체크해 놓는 거예요. 예? 뭐 종이 달력도 좋고 요즘은 휴대폰에 달력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다 체크해 놓으셨다가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10번째, 우리가 계절 이름으로 했으니까 월 이름으로도 해야죠. 그죠? 9월 이렇게 했을 때 뭐가 검색되는지. 그럼 9월 여행지 추천, 뭐 9월 여행지, 9월 전시회,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9월과 관련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또 포스팅 하시는 거죠. 근데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의외로요, 많은 답이 가계부 속에 있어요. 가계부. 예? 그러니까 주부들은 가계부를 잘 보세요. 근데 과거의 가계부에 있는 게 아니고요, 미래에 다가올 가계부에 많은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석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럼 추석이 다가오면 왔다 갔다 내가 교통비도 써야 할 거고, 그죠? 그 교통비가 기차니까 기차를 아까 포스팅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뭐, 선물도 드리고, 그죠? 그러니까 추석 선물 이런 것도 포스팅 해야겠죠. 그죠? 네. 돈과 관련된 것들. 예.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미래의 가계부 지출 항목 내역들을 먼저 내가 포스팅하는 거. 예.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가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린 총 이 10가지를 저는 3년 동안 매월 하고 있어요. 예, 팔자죠. 대신 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방문자 수가 10,000명에서 10만 명으로 10배 이상 올라간 거죠. 그리고 제 주변에도 예, 그런 분들이 생기시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귀찮은 걸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에서 이제 작은 승부들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뭐 막 재밌어. 하나도 안 귀찮아. 뭐 그냥 하면 돼. 예,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잘해요. 그건 차별화가 되지가 않아요. 예. 근데 당연히 블로그에서 뭐 돈도 벌고 뭐도 하니까 저도 블로그 하는 게 재밌지만, 재밌는 게 10에서 20%라면 재미없는 게 한 8, 90%는 있어요. 예, TV 일일이 보면서 그거 정리해야지, 뭐 화면 캡처해야지, 뭐 해야지, 예, 거기에 또 뭐 워터마크 박아야지, 그 다음에 뭐 작년에 뭐 했나 살펴봐야지. 이 10가지 보는 게 보통 귀찮은 일은 아닌 거죠. 하지만 이 10가지를 잘 극복하시면 여러분 블로그가 급성장할 수 있다. 예,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이제 홍보를 하나 드리자면 9월 12일 날 예, 서울 건대에서 서울 블로그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19일 날 예, 그 부산 서면에서 또 부산 블로그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 밑에다 이렇게 적어 놓을 거니까요. 예, 보시고, 예, 부산에 사시든 아니면 뭐 울산, 대구 뭐 이런 인근 지역, 서울도 서울, 경기 이런 인근 지역들 사시는 분들은 예, 그 시기랑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보시면 제가 오늘 이제 강의 못지않게 훨씬 더 좋은 강의를 예, 현장에서 직접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